여러분들한테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지수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선물 시장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인데 왜 선물 시장을 자꾸 얘기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증거금, 자기 자본에 돈이 얼마 안 들어가서 훨씬 더 많이 주식을 살 수 있고, 여긴 계약서라고 부르는데 수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의 그 선물 시장에서는 증거금 15% 이내에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삼성전자 주식을 여기서는 100%가 있어야 한 주를 삽니다. 최근에 58,000원 정도 하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58,000원이 있어야 한 주를 갖다 살 수 있는데, 내가 선물에서 한 계약을 사기 위해서는 100만 원 중에 15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그 증거금을 10에서 15%라고 예시를 들었는데, 그러면 7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현물 시장에서 100만 원을 다 통해가지고 한 주를 살 수 있다고 하면 여기는 7주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고 확신이 있고 지금에 있는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로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누가 하고 있냐? 외국인 투자입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주인이, 제가 외국인이다 말씀드리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요. 거기에 추종하는 것들이 기관이고요. 거기에 부스레기처럼 나와 있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개인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 현물 시장을 통할하고요, 관리를 하고 이 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이거 복잡하시다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는데 7배 이상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이 움직이면 현물의 방향성이 결정되는데요. 현물은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써있지만, 선물 가격에는 현물의 가격에다가 미래 가치, 앞으로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그 시간 가치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비쌉니다. 그 미래 가치를 갖다 거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이 더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에 있는 선물 가격 자체가 비싸고 현물의 시장을 연동해서 끌어가다 보니 이 프로그램 매매가 유발이 됩니다. 현물의 앞에서 끌어지는 사람이 크게 수익을 내면 연동되어 있는 주식들이 기계적으로 매매가 발생돼가지고 끌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움직이면 현물의 방향성들이 나오고, 선물의 방향성들이 현물의 방향성을 나중에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물이 좀 더 비싸고 거기에 미래 가치가 녹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 시장에서의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잘 봐야 돼요. 현재 3월, 6월, 앞으로 다가올 9월, 10일, 9월 만기.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옵션 시장은 매월 목요일,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만기가 되는 거고요. 선물 시장은 3, 6, 9, 12의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가 됩니다. 보통 그러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만기가 되는 시장인데요. 현재 8월 만기, 옵션 만기가 지나가고 9월 만기를 앞두고 있어요. 9월 10일 날.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2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절대 반대가 누구냐면 기관 투자자예요. 여기에 또 마이너스, 지금 그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게 3천억 정도 개인인데, 개인은 철저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주체가 세게 한 포지션을 가지고 구축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9월 10일까지 만기가 돼요. 그 9월 10일 날 만기가 되는 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이 점점점 가속화가 될 겁니다. 물론 그러면 3월 만기 이후에 4월, 5월 같은 경우에 좀 쉬고요. 6월에 불이 붙었고요. 7월 만기, 8월 만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9월 만기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불이 붙을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지수 포지션이 궁금하세요? 그러면 뭘 하나만 잘 보시면 되냐면 9월 달까지 정해져 있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 순매수가 강화가 된다고 하면 지수는 올라갈 것이고요. 순매수가 떨어지고 약화가 되고 매도로 넘어가 된다고 하면 지수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서 지수의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라고만 보시고, 8월 현재까지의 외국인 그 포지션은 2조 3천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또 8월 만기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322.5에서 만기 끝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지수대가 막 위에서 놀고 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만기가 됐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만기에서 만기 청산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파생 상품은 현물처럼 계속 영속적으로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이어지는 게 아니라 3개월, 1개월짜리로 단위 끊겨서 청산되는 게 기본적인 이 금융상품의 속성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복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라운드 끝날 때 3분을 보통을 하잖아요. 2분 58초에
센 펀치를 맞으면 땡땡땡 치고 나면 내가 맞은 다음에 복수할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기 청산일 날 수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수익이 되느냐 청산이 되느냐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주로 들어선다, 만기일로 들어선다 하게 되면 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복수할 수 없는 시간대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좀 장황히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자고 하면 선물시장은 증거금이 약하기 때문에 그 7배 이상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또 선물은 그 미래가치가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현물의 방향성을 결정해가지고 이끌어가고요. 또 현재 시장에서의 외국인 선물 포지션은 지금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하고 싸우고 있죠. 하지만 9월 10일까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만 이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열하게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물밑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정도를 선물옵션 시장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주식거래를 하지만 이 선물 시장을 잘 알고 있어야 지수의 방향성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복잡하면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수의 방향성의 힌트를 얻으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